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빌딩노드 오 동엽입니다. 신종엽 팀장입니다. 이제 출연 많이 하니까 알아서 자기 인사하네? 자, 저번 편에 이어서 신종엽 팀장이 고생한 이 중개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저희가 복잡하게 채무관계 엮여있는 빌딩을 중개하는 과정 속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안전장치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에스크로, 두 번째는 가등기. 그래서 에스크로에 대한 얘기를 저번 편에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을 선정해서 변호사분에게 잠깐 맡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 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날 때 이 건을 이제 전달해드리고, 그러면 두 번째 안전장치가 가등기죠. 가등기 같은 경우는 왜 가등기를 하냐? 계약하고 잔금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뭐 보통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계약할 때까지 체크된 이 채무는 다 알겠어요. 다 안전장치를 하겠는데, 잔금 전에 계약과 잔금 사이에 또 다른 채권인들이 나도 돈 받고 싶어 라고 해서 딱딱딱딱 가압류라든가 뭐 다른 기타 등등의 어떤 불편한 등기들이 들어와 버리면은 매수자가 소유권 이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했어. 네가 돈을 예전에 빌려줬던 어쨌든 간에 나도 나의 권리가 있잖아. 그러면 나는 먼저 번호표를 뽑아 놓을게. 이때가 내 순번이야 라고 해서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서 바로 가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때 내 딱 순번인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돈 달라고 가압류가 아니면 다른 등기가 들어오더라도 가등기가 먼저 우선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순위 보존 효력이 가장 크다고 핵심은 그거네요. 그죠? 순위 보존을 하기 위해서 가등기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가등기를 본등기로 바꾸죠. 그래서 이 순위를 가지고 본등기로 전환해서 본등기로 갑니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등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럼 가등기 할 때 이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법무사한테 뭐 법무사 비용도 주겠지만 어쨌든 가등기도 나의 권리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등기 비용이 들 텐데, 네.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되죠? 매매 금액의 0.2%가 이제 등록 면허세로 들어가고요. 이게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목적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가등기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가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죠. 네. 그러면 매매 대금이 가등기의 원천 금액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죠? 0.2%가 이제 등록 면허세로 나가고요. 예. 나온 면허세에 이제 교육세가 또 20%가 그래서 한 0.24% 정도 보시면 돼요. 매매 금액의 0.24%. 그래서 이 매수자분이 지불했던 가등기 비용은 얼마죠? 1,500만 원 정도 되실 거고요. 예. 부가적으로 들어간 거죠. 에스크로 계약도 당연히 변호사님이 보관인을 역할을 하시는 거고 비용이 따로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통 관례로 보면은 매수자가 내시는 데만 내시는 거죠. 그렇죠. 매수자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의 매수인의 지위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네. 가등기라든가 아니면 에스크로라든가 매수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등기 하면서 한 1,500 정도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에스크로 하면서 또 들어간 비용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러면 에스크로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몇 분 제가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비용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네. 대부분 근데 폭은 한 500에서 1,000만 원 맡기는 금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 맡기는 금액과 네,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 받잖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0% 이하로 떨어져서 돈을 맡기면서 내가 보관료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이 돈을 맡기는 동안에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 돈을 줄 테니 맡아줘라. 이 얘기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러면 그렇게 가등기를 설정을 했어요.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에 다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쭉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금원만 정상적으로 해서 가압류 해지하고 그 스케줄만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다 가능한 쪽으로 미리 사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체크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과
가등기와 에스크로와 가압류 해제와 대출 잔금 뭐 이렇게 마무리한 이 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종 팀장이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에스크로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시고요. 당연히 매도자 매수인 두 분이 나오셔서 날인을 하셔야 하는 거고, 그렇게 에스크로 계좌를 이제 또 신설을 하십니다. 변호사님이 그 계좌에 이제 본 계약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 사항에 이제 에스크로 계약서 별도 첨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같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 설정도 동시 이행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잔금 때 법무사님이 오시는데 이런 거는 계약제도 법무사님이 오시고요. 잔금 때도 똑같이 법무사님이 오셔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필요 서류가 또 달라질 거고요. 가압류 이제 해제하기 위해서 1차 계약금 5억이 들어갔고 2차 계약금도 에스크로 계좌로 15억 들어가고 매도인이 5억 들어오고 그래서 가압류 이제 해제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본등기 실행하는 전체적인 스케줄이 되었던 계약 케이스입니다. 이런 채무관계 복잡하게 되어 있는 매물, 즉 등기부가 좀 지저분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등기부가 지저분한 건물을 또 중개하실 거예요, 신 팀장은? 힘들긴 한데요. 이게 모든 게 다 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도인의 팔아야 하는 사정도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앞서 들어온 가압류에 대해서 또 내용 파악이 좀 중요한 것 같았다고 많이 느꼈던 계약이고요. 당연히 진실을 말해 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든 매도인의 자금 스케줄을 다른 물건을 매도 의뢰 받은 상태에서도 자금이 조금 꼬여있는 상황이라서 꼭 필요하다. 결국에 진행하면서 자기는 이걸 꼭 정리해야지만 다음 사업 자금 스케줄이 막히지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했던 계약이라고 보고요. 모든 계약이 쉽지는 않지만 안 풀릴 거는 아니다. 뭐 여기 마지막에 말이 좀 와닿네요. 그거 풀 수 있냐 못 푸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풀리지 않는 딜은 없다. 그죠? 안전장치만 마련해주면 어쨌든 매수자가 금액만 손실을 안 보게끔만 해서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매도인 귀책사유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매수자는 그때 동안 들어가 있는 금전에 대해서 보상은 어느 정도 받게끔 계약서상에 전부 다 명시를 하고 매도인도 그거를 오케이를 해주셔야지. 이걸 오케이 안 하신다 그러면은 뭔가 또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 계약은 안 하시는 게 낫다고 매수자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는 건 안 된다. 어차피 이게 돈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시는 말에 100% 신뢰를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사람 말은 못 믿더라도 서류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류에 저희도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중개인의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신용 팀장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딜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거면 한 두세 개 더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에 매여서 사람 쪽쪽쪽 빠져가면서 그러냐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또 하겠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빌딩을 사고 싶으신 분들 없으실 겁니다. 왜? 안 되는 딜이 없는데 풀면 되는 건데 자 그리고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매도인 분들 이거 처분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싶으신 매도자분들 또한 우리 빌딩로드의 신종엽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은 본인이 하겠다니까 뭐 잘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딩로드에는 오동엽 외에도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인재들을 하고 계속 이렇게 실무 경험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에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